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그 핵심이 지금 안전요원이잖아요. 안전요원을 그런데 그러면 테슬라 본사가 제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498.8달러까지 갔었죠. 그 뒤로 15%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35달러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일본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던 2025년 연말까지 안전요원이, 이제 사라지고,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을 가지고 로보택시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당연히 투자를 하면서 참고를 해서 500달러 이상의 뷰를 보는 것이 합당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까지 지금 빠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반대급부로 안전요원이 정말 사라지는, 그렇게 해서 완성도 높게 로보택시가 이제 사업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뜻도 사실 되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안전요원이 여전히 조수석에 앉아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죠. 일론의 속마음도 그렇고, 테슬라 본사의 아주 핵심 인재들만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재 나오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여러 역학관계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배경 지식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구글의 웨이모가 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길 한가운데 정전 났다고 웨이모까지 영향받아가지고 다 선언 일부터 해서 뭐 전봇대도 꼬라박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차가 이제 그냥 목통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롱도 많이 했었고, 조롱도 실제로 받았죠. 뭐 받을만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글 주가에는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격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웨이모가 뭐 오스틴의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한다, 지오 펜싱을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도 구글 주가는 사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구글이 하는 이 웨이모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구글 주가에 1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뭐 1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조금 이제 오바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구글 주가가 320달러라고 한다면은 아마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지금 그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조차 없다. 뭐 잘 되든 못 되든 아마 구글 주주 입장에서, 저희도 지금 소액이지만 구글 주주인데, 웨이모 사업을 철수한다고 한다면 구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계속 지금 적자잖아요. 그리고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구글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구글이 하고 있는 사업과는 뭔가 이제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 해야 될까? 입고 있는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좀 생뚱맞은 사업이 사실 구글의 웨이모 사업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뭐 자율주행 알파 마요죠. 이 사업 역시도 지금 엔비디아가 칩을 제공한다고 하지만은 엔비디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 그러니까 AGI잖아요. 이걸 너무 저는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소액 투자자이지만은 저도 엔비디아 주주거든요. 엔비디아 투자를 통해 가지고 16배를 벌고, 아주 소액이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슬라 주식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또 한 50% 수익을 봤으니까 한 24배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수익을 안겨다 준 엔비디아인데, 지금도 엔비디아 주주지만 왜 저 자율주행 사업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역시도 만약에 지금 알파마요 사업이 실패한다 그러더라도 저는 주가에 1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 왜냐, 이번에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메시지를 남겼지만은 당시에 엔비디아 주가는 변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사업을 엔비디아가 한다 그랬을 때 관심이 별로 없다, 생각보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주들, 특히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왜 저 테슬라 보니까 고리타분한 저 사업을, 저거 쉽지 않은데, 그 천재인 일론이 저렇게 하는데도 이게 막 스피드 있게 팍팍 나가지 않는 사업을 왜 저거 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엔비디아 주주분들이라면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엔비디아가 잘하는 분야가 훨씬 많고 사업이 더 크게 확장을 해 나갈 분야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저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당장 알파마에 죄송합니다. 이거 사업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접으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가에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꽤 많이 번 중견기업의 회장님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뭔가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다, 뭔가 좀 존재감을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외식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그런 외식 브랜드,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장난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글과 이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사업들은 이제 그 본사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주가에도 아무런 반응이 실제로는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게 배경 지식이 꼭 있어야 된다. 왜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반대 상황이긴 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435달러의 주가에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가 넘게 이 로보택시 사업의 프리미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좀 과도하다. 조금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로보택시 사업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테슬라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권력자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법이 있고 규제가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슈퍼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 사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런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잘 되기만 하면은 초대박이 나는 것인데 그만큼 어렵다. 하지만 기술력을 보니까 충분히 인정을 해주겠어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먼저 당근을 준 것입니다. 프리미엄을 준 것이죠. 지금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기껏 돌아다니는 로보택시 대수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150대, 오스틴에 25대인가요? 합쳐서 200대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으로 따지면은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만큼의 프리미엄을 로보택시 사업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글과 엔비디아가 접근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테슬라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 모드를, 왜냐, 이제 일론 같은 경우는 일단 질러보고 안 되면은 보완을 해서 다시 하는, 스페이스X가 그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일단은 띄워봐. 문제가 생기네. 이제 이제 40초 전에, 김이 모락모락 나네. 스톱. 그럼 내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스페이스X의 로켓 사업인데, 이 로보택시 사업은 그게 아닙니다. 특히 안전 요원이 사라지는 그런 버전으로 완전히 이제 무감독으로 가는 이제 사업 컨셉에 있어서는, 스페이스X의 로켓 쏘듯이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AI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는 이 로보틱스 사업이 생명공학 사업이다. 그러니까 의료 개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공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데 세상을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중의 신중 모드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9.99999999%가 되어도 이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일론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어요. 아마 로보택시가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때 온 세상에 일론을 싫어하는, 테슬라를 싫어하는 미디어들이 먼지 한 톨의 실수도 끄집어내가지고 기사를 만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언론에 엄청나게 심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 0.00001%의 부족함을 가지고 시장은 이 로보틱스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사들을 쓸 것이라고 하는 류의 이야기를 일론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도에 있어가지고 구글이나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구글과 엔비디아의 이제 주가의 프리미엄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을 때 테슬라의 프리미엄은 현재 로보택시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속 늦춰질 수는 없는 것이죠. 실제로 500달러를 뚫지 못했던 것도 이 안전요원이 여전히 조수석에 버티고 있었던 것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본사에서 일단은 주가를 방어를 하는 측면, 그리고 뭐 1년에 보상한 패키지에서 600달러, 625달러죠. 그거 달성하려면 일단은 쇼잉이라도 어떻게 포장을 해서라도 로보틱 사업을 빨리 런칭을 해야 되겠어요. 안전요원도 없애고. 자, 그렇게 일론은 사업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는
못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전 세계의 언론이 집중을 할 것이고, 이제 IT 쪽에 이제 실제로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안전 요원이 사라지는 순간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자, 그 뜻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낙장 불입이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 꼬라박아도, 언론에서 관심도 별로 없고, 전봇대 안 받도록, 일단은 임시방편이라도 하면 되는 것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일이 벌어지면 아마 당일날 주가가 5% 넘게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그 수준 자체가, 이 레벨이 완전히 이제 다른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안전요원을 없앴다가, 사고가 조금 납니다.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안전요원 다시 좀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뢰도가 너무나 크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낙장 불입인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안전요원이 제거가 되는 그 순간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하고, 테슬라가 존속하는 한 안전요원이 다시는 조수석에 앉을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완성도는 정말 극강의 완성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시험 칠 때 답안지를 제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제 문제를 하나씩 내려 쓴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답안지를 다시 쳐다보게 됩니다. 시험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은 그 상황일 수도 있다.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 컨펌을 하는, 왜냐? 테슬라는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100문제를 지금 기입을 했는데, 단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늦춰진다고 한다면은 500달러에서 435달러까지 떨어진 것처럼 주가가 하염없이 이게 실망감으로 빠질 것 같은데, 프리미엄으로.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냐? 일단은 계속 이제 어떤 그 장소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낚시를 하는데 계속 입지를 일단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장소에서. 이것이 이제 로보택시라고 불려지는 이제 낚시터예요. 이 낚시터에서 일단 입지를 계속 줍니다. 여기서 월척이 나올 것 같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당장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입질이라도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둔 상태. 일단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중동에 침대 축구 있죠. 어떻게든지 조금 믿을 만한 구라도 좀 때리면서 시간을 일단 좀 끌어야 된다. 완벽을 가지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그런 쪽으로 계속 뭔가 하나, 둘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자, 시간을 버는데 계속 시간만 벌 수는 없다. 옆에서 또 다른 낚시터가 있죠. 자, 메가팩, 에너지 사업의 그 낚시터에서 계속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겁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기차 낚시터가 또 있죠. 여기서도 계속 뭔가 옆에서 낚시를 통해 가지고 고기를 계속 건져 올리는 것이에요. 근데 에너지 쪽의 낚시터에서 건져 올리는 고기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월척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을 에너지 사업이라는 전기차 사업, 그 옵티머스는 트라이얼 에라, 시행착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장에 투입됐다가 완전히 자동차 프레임을 찌그러뜨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시 또 조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을 보완을 하고요. 자, 그런 형태로 옵티머스도 계속 뭔가 입지를 주면서 한 마리씩 건져 올리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낚시터가 있는데, 아주 큰 월척을 잡을 수 있는 로보택시는 지금 당장의 월척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입지를 주면서 다른 쪽 낚시터에서 고기를 계속 건져 올리면서 시간 벌기를 좀 해야 된다. 월척을 이제 낚아 올리기 전까지는.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로보택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길면은 올해도 로보택시 사업의 매출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법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완벽을 기하는 그 기준점을 일론 머스크가 훨씬 높게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로보틱스 사업, 사이버캡이 4월달에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인 이제 매출로 잡혀가지고 완벽하게 무감독의 로보틱스 사업으로 출범을 하는, 그러니까 런칭을 하는 그 시기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근데 괜찮다. 다른 쪽의 낚시터에서 고기를 건져 올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고기의 크기가, 그리고 고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지죠. 근데 저는 그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
좀 벌 필요가 있다. 근데 다른 사업에서 시간을 벌어다 준다. 요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로보택시 사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뭔가 제팟을 터뜨리기에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업들이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 시간을 벌어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